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들어가서 국가 통계 포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같은 데서 국가 통계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면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요 화면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통계 놀이터, 요 오른쪽에 보시면 통계 놀이터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비주얼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거를 클릭해서 보면 여기 요 화살표 있죠? 요거 클릭해서 보면 뭐 다양한 통계 상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제별로요. 뭐 여러 페이지가 있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다뤄볼 거는 이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출생아 수, 출산율에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해볼게요. 출생아 수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변화. 이거를 클릭해 보면 샘플이 있죠. 전국입니다. 1985년부터 2023년까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출생아 수예요. 어. 예전에는 한 해에 보면 한 65만 명, 64만 명, 70만 명 이렇게 태어나다가 가장 최근래 2023년도는 보니까 23만 명이 태어났죠? 그러면 사망자도 한번 볼게요. 사망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뭐 85년도 같은 경우 24만 명 사망, 24만 명 유지하다가 22년도에 37만 명, 그 다음에 23년도에 35만 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출생한 사람과 사망자 수를 빼면 이만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만큼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죠. 이만큼 와 95년도 인구 엄청 증가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다가 언제 보면 코로나 2019년 요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역전됐죠. 오히려 이 폭만큼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 격차가 굉장히 감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샘플인데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우리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뭐 다른 도시나 뭐 다른 고장을 이렇게 인구에 대한 변화를 한번 유추해 보기 위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관련 통계표 이렇게 눌러 보시면 요 밑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금 걸릴 겁니다. 시간이.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요 화면에서 이걸 그대로 이용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요. 1차적으로 좀 글러서 가져올게요. 먼저 여기 우측에 보면 조회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요 항목, 여기 보시면 항목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 그대로 두고요. 행정구역을 우리는 좀 전엔 전국 이 하나만 갖고 그렸는데 모든 시도를 다 가져올까요? 체크 해제하면 자 전국 체크하면 전부 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여기서 전국은 뺄게요. 그러면 서울부터 해가 17개 정도의 광역시도의 인구 상황을 가져올 거예요. 요거를 다 선택했으면 행정구역별을 또 클릭을 하고 종류별 하면 여기서도 이 많은 거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해제를 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이 두 개만 갖고 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또 다시 눌러주고요. 시점 언제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가? 이 월 이거 체크 해제합니다. 월 단위가 아니라 우리는 분기도 아니고요. 연 단위로 해보겠습니다. 연 단위로 해볼 건데 언제부터 해볼까요? 한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2000에서 2024까지 다 했죠. 그럼 이 시점 눌러주고 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조회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거기에 맞는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쭉 괜찮은데 어떻게 돼 있어요?
출생아 수, 사망자 수 2000년도 전국에 대한 2001년에 대한 거 2002년 이렇게가 옆에 보면 세종을 보시면 데이터가 없죠. 쭉 없다가 언제부터 세종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면 2012년부터 세종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세종을 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부분을 결측지 처리라 하죠. 없는 데이터를 뭐 이전 값 여기에 대한 통계해가 중간값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0으로 초기화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 처음 하실 때는 좀 쉬운 걸 추천합니다. 그거 도전해보고 이제 성공하면 그 다음 약간 뭐 결측치를 좀 처리해 본다든지 일단 먼저 그려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일단 가져올게요.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코시스에서 이렇게 최대한 좀 필터할 거 필터해가지고 이걸 내려받아야 돼요.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 할 때 방법이 엑셀로 다운로드 해도 되고 CSV로 다운로드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파이썬 아니면 판다스를 이용해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CSV가 좀 편해요. 편합니다. 엑셀보다. 물론 엑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CSV가 좀 많이 편하고 용이하니까 CSV를 내려받을 건데요. 여기서 인코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안시로 할지 UTF-8로 할지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둘 다 어떤 걸 하든 상관은 없는데 안시로 하겠습니다. 안시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파이썬에서는 깨져요. 이게. 근데 엑셀에서 열면 안 깨지거든요. 반대로 UTF-8로 하면 엑셀에서는 깨지고요. 파이썬 아니면 판다스 쪽에서는 안 깨져요. 근데 저는 파이썬 처리가 우리는 파이썬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파이썬 쪽에서 처리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엑셀 쪽을 살려주고 엑셀 쪽에서는 잘 보이게 안시로 하고 뭐 파이썬 쪽에서는 깨진 거 바로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SV 인코딩을 안시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지면 이 폴더를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여기 있죠. 이거를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가지고 우리 그 판다스 파이썬 쪽으로 옮겨 와야 돼요. 여기 폴더 하나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코시스 사용법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